오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꺼내려는 말은 어쩌면 처음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게으른 자에게 미래는 없다. 쉬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다. 그 말들이 뼛속 깊이 박혀서 우리 세대는 바쁜 것을 당연하게,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요즘 어때요? 하고 물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바빠 죽겠어입니다. 바쁘다는 말이 곧 잘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 한가해라고 말하면 괜히 주눅이 들고 뭔가 뒤처진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오래된 믿음에 조용히 돌을 던지려 합니다. 늙어서까지 바쁘면 망합니다. 이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바쁨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나고 자란 정혜운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일 중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대구로 올라와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이 넘어서 돌아오는 생활을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혜운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빡빡한 일상이 자신을 성장시킨다고 믿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혜운 씨는 작은 포장재 납품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리어카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접 발로 뛰었고 거래처 하나를 뚫기 위해 수십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직원 12명짜리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혜운 씨에게는 삶의 전부였고 자랑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운 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65살의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공식적으로 은퇴했는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제 쉬셔도 됩니다 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동창회 총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노인복지관 봉사대 팀장. 혜운 씨의 일정표는 은퇴 후에도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은 뭔가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역시 혜운 씨는 다르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활동적으로 사니 대단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혜운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바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혜운 씨가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쓰러지다시피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손자가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에너지가 없어서 TV 앞에 앉혀놓고 잠이 든다는 것을.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혜운 씨가 69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오전에 상공회의소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동창회 임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개의 약속이 잡힌 날이었는데 혜운 씨는 그것이 당연한 일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 회의 도중 갑자기 왼쪽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가 쌓였나 보다고 생각하며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 그 10분이 혜운 씨에게는 평생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그 통증 속에서 혜운 씨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차 발작은 시간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이 세 가지가 지금 선생님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혜운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 말을 한참 되새겼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그것이 혜운 씨의 은퇴 후 3년의 일상이었습니다. 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금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태만 바꿨을 뿐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회사 대신 모임, 업무 대신 봉사, 직함 대신 직함. 바쁨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 바쁨 자체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첫 주에는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람들, 동창회 임원들, 아파트 대표회의 멤버들. 과일 바구니가 병실 창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회의 일정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았고 모임은 혜운 씨 없이도 잘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대표는 부대표가 임시로 맡았고 봉사대 활동도 다른 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혜운 씨는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세상이 멈출까봐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혜운 씨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툭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4주째가 되던 날 밤 혜운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은퇴 후 3년 동안 단 하루라도 진심으로 쉬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나는 손자와 함께 마음 편하게 놀아준 적이 있는가? 3가지 질문 모두 답이 아니오였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에는 한 번도 제대로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혜운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어서도 바쁨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바쁨의 이면에 2가지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쓸모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는 자신의 가치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함이, 사업을 할 때는 회사가 그 가치를 증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다시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과 직함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2번째 두려움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후회,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 그 감정들을 마주하기 싫어서 계속 바쁘게 움직이며 그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밀어내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는 것입니다. 외면한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속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서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혜운 씨의 심장처럼. 바쁨은 삶이 아닙니다. 바쁨은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짜 삶은 멈췄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삶은 충분히 길다. 그것을 잘 사용한다면. 세네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들은 가장 적게 산다.
처음 들으면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바쁜 사람이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네카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쁜 사람은 시간을 쓰기만 할 뿐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를 오가지만 그 중에 진심으로 현재에 머문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밥을 먹으면서 다음 약속을 생각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할 일 목록을 떠올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함에 쓰러져 잠드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잘 산 하루가 열흘의 바쁜 하루보다 훨씬 더 충만하다고. 그 충만한 하루를 만들려면 먼저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한 달 만에 태어난 혜운 씨는 집에 오자마자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빼곡히 적힌 약속들을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사임, 동창회 총무 사임, 아파트 대표 사임, 봉사대 팀장 사임. 아내 최정숙 씨가 옆에서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다 지우면 뭐해요? 혜운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살지. 최정숙 씨가 멈칫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혜운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함께 동네를 30분 걸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시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마당에서 화초를 돌봤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부터 키우던 화분들이었는데 혜운 씨는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조차 잘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들여다보니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들여다보다 보니 어느 날 새 잎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 종일 기분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평생 낮잠은 게으름의 증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처음으로 낮에 눈을 붙였더니 몸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밥맛이 좋았고 밤에 깊이 잠들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의사가 혈압과 심박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뭘 하셨어요?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혜운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빠름을 미덕으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젊을 때는 맞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름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빠름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의 빠름은 앞으로 나아가는 빠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이후에도 그 속도로 달리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곡즉전 굽은 것이 온전해진다. 느린 것이 결국 이긴다. 물은 가장 느리고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래야 합니다. 빠르게 많은 것을 하려는 대신 느리게 깊은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속도입니다. 혜운 씨는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0가지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 지금은 하루에 2~3가지밖에 안 하는데 그게 다 기억나. 그 차이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 차이는 속도입니다. 느렸기 때문에 비로소 경험이 됩니다. 빨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퇴원 후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7살 손자 민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오면 TV를 틀어주거나 과자를 사다 주고 혜운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이나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함께 노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재가 레고를 꺼내 들고 할아버지 같이 만들어라고 했을 때 혜운 씨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신이 나서 조각을 하나씩 끼워 맞추는 것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레고로 만든 작은 집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재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다 만들었다. 우리 또 만들자. 혜운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도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레고 한 채. 그런데 그것이 혜운 씨의 은퇴 후 최고의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민재를 데리고 돌아간 뒤 혜운 씨는 마당에 나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담장 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어디선가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평생 이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제자와 함께 산을 걷다가 크고 울창한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 나무는 왜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야. 쓸모가 있었다면 진작에 베어졌겠지. 쓸모없음이 저 나무를 오래 살게 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쓸모없으면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말한 쓸모없음은 게으름이나 무능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되는 쓸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생산성, 효율, 성과, 역할. 이 기준들에서 벗어나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해 왔습니다.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높이 올랐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나. 그 기준이 충족될 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역할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이미 증명입니다. 바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오래 더 풍요롭게 살게 합니다. 퇴원 후 넉 달째 되던 가을 혜운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어디 한번 가볼까? 멀지 않은데. 아내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것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아이들 학교 문제로 아니면 회사 일로 미뤄왔던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남 통영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싼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피랑 벽화 마을을 함께 걸었고 이른 아침에 어시장에 나가 갓 잡아 올린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못 왔잖아요. 왜 이제야 왔을까? 혜운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근데 이제라도 왔으니까 됐어. 아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혜운 씨에게는 평생 가장 아름다운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혜운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빛. 그 빛깔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혜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그 외로움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운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임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전화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관계의 수가 많아도 관계의 온도가 낮으면 외롭습니다. 피상적인 만남을 100번 해도 진심이 오간 만남 한 번만 못합니다. 혜운 씨는 은퇴 후 3년 동안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얼굴을 떠올려 보니 손에 꼽았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아내였고 그 다음이 어릴 때부터 알아온 고향 친구 두세 명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관계는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었습니다.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계의 수를 늘리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혜운 씨는 요즘 아침마다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나. 피곤하다고 하면 조금 더 쉽니다. 걷고 싶다고 하면 걷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면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지금 혜운 씨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해도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도 진통제 한 알로 눌렀습니다. 그렇게 몸의 말을 오랫동안 무시해온 결과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연이 치료하고 의사는 돕는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작동하려면 우리가 몸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고치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60을 넘긴 우리 몸은 이제 예전 같은 속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혜운 씨는 요즘 수첩에 2가지를 씁니다. 예전에는 할 일 목록을 썼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하루가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찼고 그것을 다 지워나가는 것이 하루의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혜운 씨가 수첩에 쓰는 것은 있고 싶은 곳 목록입니다. 오늘 아내와 걷고 싶은 골목. 오늘 앉아서 바라보고 싶은 풍경. 오늘 민재와 함께 하고 싶은 것. 오늘 혼자 생각하고 싶은 것 한 가지. 그 목록은 짧습니다. 2-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씩 경험하는 하루는 10가지 할 일을 처리한 하루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공자는 예순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순.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경지는 더 많이 바빠지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것으로 얻어집니다. 필요 없는 약속을 덜어내고 의미 없는 역할을 덜어내고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덜어낼 때 비로소 내 중심이 생깁니다.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그것이 60 이후의 진짜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안에 약속 하나를 취소해 보기 바랍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의무감으로 잡아두었던 약속,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체면 때문에 잡아두었던 약속. 그것 하나를 조심스럽게 취소해 보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소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일 아침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시간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없이 할 일도 없이 그냥 마당에 나가 앉아 있거나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낭비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을 버텨보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오래된 관계 하나의 진심을 담아보기 바랍니다. 배우자든 오랜 친구든 형제든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용건 없이 이렇게 말해보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40년 된 관계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이 맛있었던 것, 하늘이 예뻤던 것, 누군가의 웃는 얼굴, 바람이 시원했던 순간. 그것 하나만 떠올리고 잠드는 것.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 혜원 씨는 73세입니다. 심근경색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모임은 없습니다. 직함도 없습니다. 할 일 목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걷습니다. 가끔은 말없이 걷고 가끔은 어릴 적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손자 민재가 오는 날은 레고를 꺼내놓고 기다립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심근경색 오기 전이랑 지금이랑 어느 때가 더 좋아요? 혜원 씨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지. 비교가 안 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혜원 씨는 말합니다. 늙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진짜로 잘 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었다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달림이 이 나라를 세웠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멈추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역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그냥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60 이후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사셔도 됩니다. 가을 나무는 열매를 떨어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맺으려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색깔로 물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을도 꼭 그래야 합니다. 바쁨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